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전자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삼전이 아침에 잘 오르다가 막판에 미끄러지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외인하고 뭐 기관의 매도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힘을 못 받아가지고 못 버티다 보니까 결국 미끄러져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저녁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오늘은 보니까 차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데 왜 삼성전자 주가는 왜 안 오를까에 대한 관련된 그런 기사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현재 지금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독일 폭스바겐하고 일본 도요타, 미국 GM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 텍사스 그 이상 한파 때문에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텍사스의 대규모 정전 및 단수 상태로 삼전의 지금 오스틴 공장하고 인피니온하고 NXP 차량용 반도체 세계 1, 2 업체가 지금 생산 시설도 지금 가동 중단 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불균형 우려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이처럼 공급 부족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왜 삼전 주가는 올 초 96,000원대까지 반짝 치솟은 이후에 8만원대에 한 달 넘게 갇혀 있는지 좀 답답해하죠. 전문가들은 삼전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이라서 주가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공급 부족 사태가 삼전에게는 인수합병, M&A죠. 인수합병을 통한 차량용 반도체 사업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22일에 마켓 포인트에 따르니까 삼전 주가는 올해 첫 거래일을 1월 4일 83,000원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같은 달 11일에 96,800원까지 찍었어요. 최고점 찍고 다음 날인 12일에는 96,600원을 딱 또 종가로 내려갔죠. 한 번도 지금 9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주가 변동률이 마이너스 0.5%죠. 83,000원에서 82,600원. 여기서 자꾸 놀고 있네요. 83,000원에서 82,600원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죠. 이날도 삼전은 전 거래일 대비 0.48% 하락한 82,200원으로 이제 마무리한 거고요. 반면에 파운드리 세계 1위로 삼성전자와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을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 TSMC 있잖아요. 주가는 같은 기간에 22.3%나 올랐어요. 22.3%. TSMC는 또 세계 1위 차량용 반도체 독일 인피니온 주가는 11.3%나 오르고, 그리고 2위의 NXP는 11.8% 오르고, 3위 일본 르네사스는 13.9%나 올랐어요. 다들 지금 10% 이상씩 올랐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관련 업체가 주가가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왜 유독실이 삼성 주가만 이처럼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지는 사업 포트폴리오에 있다고 보고 있네요. 삼전에 지난해 반도체 매출이 72조 8천억 정도 되는데 메모리가 차지하는 게 한 55조 5천억 정도 돼요. 한 76%가 이제 메모리가 차지하고 있죠. 비메모리인 시스템 LSI하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한 17조 3천억 돼서 24%를 사주고 있죠. 이들 대부분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AP하고 눈 역할을 하는 이미지 센서, 주로 이제 그걸 역할을 많이 하죠. 차량용 반도체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반도체 관계자가 차량용 반도체는 삼전이 강점이 있는 미세 공정 반도체보다는 온도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일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반도체가 대부분이라며 자체 생산으로도 부족한 물량을 일부 파운드리에 맡기더라도 7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 중심인 삼전보다는 TSMC나 UMC 등 다양한 공정이 가능한 기존 업체를 선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TSMC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에 불과했는데, 이제 자동차에 탑재되는 대표적인 반도체가 MCU잖아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40나노 이상의 매출 비중이 여전히 30%를 차지해요. 큰 비중을 차지하죠. 이로 인해서 일부 캐파를 차량용 반도체 생산으로 전환하면은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하고, 미국과 독일이나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대만 정부에다 증설을 요청한 상태죠. 그래서 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동차용 MCU 업체들은 자체 팹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28이나 45, 65 나노급 제품은 TSMC나 UMC 등의 파운드리에 생산을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대체 업체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신규 업체 입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이런 업계 분위기를 반영하듯 삼전도
지난달 28일 날에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죠. 보유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서 신규 산업에서 지속적인 기반을 강화하게 인수합병을 하겠다, 추진하겠다, 예민을 하겠다고 우리가 밝힌 바 있죠.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동차 전장 부품 장비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삼전이 2017년 하만을 인수한 뒤 이 분야에서 신규 M&A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NXP나 인피니온 차량용 반도체 업체가 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삼전이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자동차 비중이 작다 보니까 결국은 뭐 부족하더라도 결국 비중이 작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 영향을 크게 못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대만 TSMC 같은 데는 예전에 구형 설비에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만들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이제 주가의 상승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우리 삼전은 보니까 초미세 공정 쪽에다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많은 영향이 오면은 좀 더 주가의 탄력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한번 기술력은 삼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쪽 자동차 쪽에는 그게 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인수 합병이 하면은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천만전자였습니다.